오늘은 올리브영 파운데이션을 비교해 볼 건데요. 총 9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운데이션 비교할 때 무기자차인지 혼합자차인지 꼭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각각의 제품마다 무기자차인지 혼합자차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피부에 뾰루지나 트러블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파운데이션 썼을 때 뭔가 트러블이 났다라고 했을 때 혼합자차는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에는 여러 가지 자외선 차단 성분이 쓰이죠.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약간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유기자차의 성분이 들어간 경우에 눈가가 시린다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서 어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썼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헤라고요. 이 헤라는 무기자차입니다. 자, 이 헤라는 SPF 20이니까 그렇게 높지 않고요. PA도 플러스가 2개가 붙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능력은 아주 뛰어난 건 아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짚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선크림 혼자 바르는 것보다는 다른 메이크업 제품을 한 번 더 얹혀주는 게 자외선 차단 효과는 훨씬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효과적으로 하실 거면 선크림 바르시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 혹은 선쿠션 같은 것을 얹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헤라 같은 경우에는요. 색감이 정말 다양합니다. 자, 저는 그냥 보통의 21호고 약간 피부는 좀 밝은 편이기는 한데요. 헤라의 가장 아쉬웠던 점은 좀 어둡습니다. 헤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가지 컬러를 보내주셔서 같이 써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1호는 좀 어두워서 좀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고 19호 같은 경우에는 21호인 제가 썼을 때 밝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다른 파운데이션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도 헤라가 가장 좀 어두운 편에 속하지요. 다른 21호들보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 같은 좀 밝은 피부다 라고 할 때는 19호보다 좀 더 밝은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픽싱력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딱 바르면 뭔가 착 붙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무너지지 않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대신에 이 제품의 또 하나의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죠. 올리브영 제품 치고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가시되 색감이 약간 어둡게 다른 것보다 나왔다는 것만 빼고는 사실상 이 제품은 제가 베스트로 꼽아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헤라 파운데이션 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저희 직원 중에서 지성 피부가 있어요. 그 지성 피부인 친구가 이 제품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10점 만점에 9점 줬거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중에 들뜸이 좀 심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붓거나 손으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 스친 자국이 그대로 얼굴 위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좀 보면은 지저분하게 무너진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제 가을과 겨울이 막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좀 깨끗하게 피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 헤라 쓰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오히려 헤라는 백화점 파운데이션 치고는 그래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올리브영 파운데이션 치고는 좀 비싼 편에 속한데 그 중간 어디쯤에 가격을 잡고 있어서 저는 헤라 파운데이션을 난 좀 돈을 주고 좋은 걸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전 써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라네즈입니다. 라네즈는 무기자차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은 SPF가 16이니까 좀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자, 이 제품은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 좀 두껍게 피부가 표현되는 것 때문에 커버력이 좀 두껍게 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제품은 손이 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제품은 색감은 참 예쁩니다. 제가 고른 색감도 제가 평소에 쓰는 21호보다 뭔가 피부가 좀 환하게 불 켜진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예쁘게 표현된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매트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매트함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초를 충분하게 하시지 않는다면은 겨울이나 가을에 쓰실 때는 좀 너무 뻣뻣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원래 매트한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네즈를 좀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고 이 제품은 밀착감이 너무 좋은 대신에 조금 아쉬웠던 게 들뜸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들뜸이 느껴진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면 그 손가락 자국 같은 거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뭔가 손가락으로 눌린다거나 들뜬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에뛰드인데요. 에뛰드는 혼합자차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19호와 21호를 둘 다 사봤어요. 왜냐면 19호를 사기에는 뭔가 좀 밝은 것 같고 21호를 사기에는 좀 어두운 것 같아서 둘 다 섞어서 써볼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색감은 저한테는 19호 단독으로만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밝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너무 매트하지도 너무 글로우하지도 않는 그 중간 어딘가의 감을 잘 잡은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피부에 딱 올렸을 때 약간 인위적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처럼 글로우한 거 좋아하고 너무 두껍게 발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에뛰드가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것 같고, 어떤 분이 좋아할 것 같냐면 피부에 좀 커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약간 좀 계란처럼 예쁘게 매끈하게 표현되는 파운데이션 찾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이 에뛰드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수정 화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래서 이런 코 부분이라던가 입가에 약간 좀 무너짐 때문에 자꾸 뭔가 눌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거든요. 대신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정가가 29,000원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력은 적당히 있으면서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나는 파운데이션을 한번 구비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제품이 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루나 제품인데요. 제가 오늘 촬영할 때 바른 제품도 루나이기는 합니다. 루나는 혼합자차고요. SPF가 35고 PA는 플러스 2개입니다. 그냥 적당한 자외선 차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원래 홍조끼가 있어가지고 약간 노란빛이 도는 파운데이션을 좀 더 좋아합니다. 전 약간 붉은 색상이 들어가면 얼굴이 더 빨개지고 홍조가 더 잘 드러나 보여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노란색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나가 약간 좀 노란기로 잘 뽑아서 오히려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촉촉함과 매트함 그 어딘가를 잘 잡았는데요. 바로 앞서서 소개했던 에뛰드보다는 루나가 조금 더 촉촉하고 좀 더 얇게 발려집니다. 너무 두꺼운 피부 표현 필요 없고 커버력도 너무 강하게 필요 없고 난 그냥 적당히 매트 글로우가 필요해요 라고 할 때 그 중간 어디쯤을 잘 잡은 파운데이션이 바로 루나입니다. 대신에 루나는요, 피지 분비 많이 안 되고 피부가 좀 좋은 분들이 쓰셔야 좀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들뜸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매트 글로우한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에 좀 약간 붓는 그런 제형으로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피지와 녹아들으면서 예쁘게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약간 들뜨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는 이 루나라는 제품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피부 표현도 글로우하면서 매트하게 돼서 저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인위적이지 않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전 루나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VDL이고요. VDL도 혼합자차입니다. VDL은 SPF 35고 PA 플러스 2개고요. VDL은 원래 파운데이션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고른 색상 A01은요, 좀 밝은 편에 속했어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너무 밝지 않게 쓰거든요. 왜냐면 또 너무 밝게 쓰면은 얼굴만 또 동동동동 떠 보여서 저는 그냥 제 피부에 좀 어우러지는 것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VDL은 좀 밝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VDL은요, 조금 제품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금손이 쓰셔야지 이 제품의 장점이 확 드러납니다. 왜냐면 픽싱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펴서 발라야 되고, 저는 사실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스파츌라나 이런 것들에 별도의 도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메이크업 제품들도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또 스파츌라들 맨날 닦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저는 그냥 손으로 쓱쓱 바르고 퍼프로 싹싹 바르는 그러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VDL은 스파츌라 같은 걸로 빨리 펴서 쫙 펴주는 거를 작업한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조금만 다른 거를 해도 픽싱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대신에 픽싱력이 좋다라는 것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속력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피지가 좀 많이 분비되는 경우에는 저는 VDL을 쓰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뮤즈인데요. 어뮤즈는 혼합자차고요. 이제부터는 SPF 40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커버력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픽싱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것이 매트 버전의 제품들인데요. 사실상 매트라고 보기에는 아주 매트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완전 겨울, 완전 건조한 계절에 쓰이는 경우에 제가 지금 소개한 제품들이 너무 매트한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피부는 원래 자연스럽게 피지를 분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볼 때는 너무 매트하다
글로우하다라고 생각되는 파운데이션은 없었어요. 적당한 글로우한 감이 있는데 비교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매트함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자 단점은 얇게 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발리다 보니까 피부가 좋은 분들이 쓰시면 와 이거 너무 좋아, 너무 티 안 나게 예뻐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뭔가 가릴 게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뮤즈가 나는 좀 이게 커버력이 너무 없어서 좀 더 나의 단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뮤즈 파운데이션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오히려 더 만족하시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속력은 확실히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얇게 발린다고 해서 피부 표현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예쁘냐 라는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뮤즈 선쿠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도 이 제품은 좀 아쉽다, 뭔가 또렷한 장점이 없어서 약간은 아쉬웠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빈드 서울인데요. 자빈드 서울은 되게 쿠션 잘 만들었었죠. 그래서 자빈드 서울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써봤습니다. SPF는 50이고요. PA 플러스 3개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도 잘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제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혼합 자차입니다. 자, 이 제품은요. 색깔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색감 자체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너무 뭐 밝다거나 어둡다거나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썼을 때도 그냥 무난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크닝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 제품은 발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에 큰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림성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상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거든요. 픽싱력이 너무 빠르면 얼룩덜룩하게 발려지니까 금손이 쓰셔야지 그 제품에 좀 빛을 보게 하는 그런 경우인 거고, 자빈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손이 아니어도 쓱쓱쓱쓱 바르기만 해도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피부 표현이 짠하고 예쁘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다른 제품과의 융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쿠션이나 다른 제품으로 수정 화장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하고 잘 녹아들어서 수정 화장 자체가 막 메이크업 끝낸 것 같은 느낌으로 예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빈드 서울의 장점은 다른 제품들과의 융화력이 좋고 수정 화장할 때 되게 예쁘게 된다는 거, 그런 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속력을 볼 때나 어떤 픽싱 속도를 볼 때나 이런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픽싱력은 좋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발려지고 너무 매트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촉촉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그런 면 때문에 수정 화장이 더 자연스럽게 잘 되는 제품이어서 전 자빈드 서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트한 버전 6가지 중에서 누가 제일 괜찮았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오늘 바른 루나와 맨 처음 보여드렸던 헤라였습니다. 이 2가지 제품의 차이점은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껍지 않고 약간 자연스러운 커버력을 추구할 때 좋아하실 것 같고, 루나도 물론 붉은 계열의 색상이 있기는 하지만 저처럼 홍조 있고 약간 노란기 도는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나가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직원도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인 경우에 이 제품을 베스트로 뒀어요. 자극감도 없었기 때문에. 헤라는 지성 피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헤라는 사실상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써도 사실 피부가 예쁘게 표현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고, 다만 헤라의 오직 단점은 색감이 좀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매장 가서 테스트하시고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늘 쓰던 호스 골랐다가는 너무 어두운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컬러감을 테스트하시고 나머지 제형감이라던가 지속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헤라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인데요. 첫 번째는 클리오입니다. 제가 클리오를 바르고 영상을 촬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 클리오가 너무 번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촉촉해서 너무 좋기는 한데 제가 평소에 쓰는 기초랑 클리오랑 만났더니 너무 유분감이 심해서 저의 경우에는 이게 글로우함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광채를 원하시는 분들은 클리오 쓰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 조금 달리 말하면 피부가 약간 들떠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광채를 잘 올리시려면 중간 단계에 프라이머를 잘 바르셔서 내가 바른 기초와 내가 다음 단계에 바를 베이스 메이크업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40대 이상인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저희 나이 때부터는 약간 촉촉한 게 더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잔주름이 막 생기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너무 매트한 거 쓰면은 단점이 확 얼굴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딘지 모르게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찾게 되는데 약간 20대나 30대는 클리오 쓰시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나 50대, 60대 중에서 너무 건조한 피부가
클리오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스킨케어를 하시고 나서 바르시면 저는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의 에스쁘아인데요. 에스쁘아 제품 제가 이미 한 통 다 비우고 이 제품은 2통째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에스쁘아 제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게 피부 표현을 정말 화사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제품 자체만 혼자서 쓰면 조금 밝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에스쁘아를 제일 많이 쓰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왜냐면 겨울이 되면은 여름에 약간 탔던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제일 하얗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에스쁘아를 만나면 피부 표현이 참 예쁘고 참 곱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발림성도 참 좋고 저한테는 이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잘 무너지지 않는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이 파운데이션이 촉촉한 버전에서는 가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의 백화점 파운데이션 중에서 랑콤이나 샤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백화점 파운데이션도 한번 쫙 정리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제일 좋다라고 꼽았던 것이 디올, 랑콤, 샤넬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장단점이 명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이 에스쁘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파운데이션에 밀리지 않을 만큼 촉촉함과 지속력 그리고 예쁜 색감까지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윤기가 쫙 도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서 윤기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좋아하실 거고 앞에서 봤던 클리오보다는 광채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습니다. 클리오는 저한테는 좀 번들번들한 것 같아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았고 에스쁘아는 그 예쁜 광채의 그 어딘가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고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40대인 저의 연령을 생각하셔서 고르실 때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나는 광채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올리브영에는 매트한 버전으로 분류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매트한 버전이 좀 더 많고 촉촉한 버전은 2가지인데 이 중에서 잘 고르셔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9가지 파운데이션 색감 비교 한번 쫙 해볼게요. 육안으로 봐도 헤라가 좀 어둡죠. 19호임에도. 그리고 자빈드 서울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 어뮤즈는 자빈드 서울보다는 조금 밝지만 그래도 아주 밝은 편은 아니죠. 이 중에서 밝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라네즈하고 에스쁘아죠. 그래서 이 호수를 기준으로 피부톤이 조금 더 어두운지 밝은지를 판단하셔서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한 컬러는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VD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바른 컬러가 루나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 그냥 21호라고 생각하고 바르고 너무 밝게 바르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만 참고하셔서 색감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력을 좀 비교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트 버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커버력이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커버력이 좀 얇다라고 속하는 것이 어뮤즈와 루나였다는 거. 그래서 이 2가지는 그냥 얇게 피부 표현이 되는데 세미 매트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는 파운데이션은 뭘까요? 제가 계속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파운데이션은 저는 에스쁘아입니다. 제가 에스쁘아를 고른 이유는 저는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을 좋아하고요. 전 벌써 이제 에스쁘아를 오래 썼기 때문에 에스쁘아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저의 이 잔주름 같은 이런 단점을 잘 커버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기도 해서 저는 에스쁘아를 골랐습니다. 에스쁘아는 색감이 좀 밝기 때문에 이 제품도 꼭 테스트 하셔서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 파운데이션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백화점 파운데이션, 올리브영 파운데이션, 백화점 쿠션, 올리브영 쿠션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알려주시고요. 또 다음번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부족했던 부분은 채워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